자, 오늘도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인 기능적 뇌초학주요법 FCST라는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최근 턱관절의 비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대중에게 턱관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한의학 박사이면서 의학 박사이신 이영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도 턱관절과 척추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턱관절과 척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경추 1, 2, 3번을 가지고 주로 설명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4번, 5번, 6번, 7번 경추에 문제가 있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3번 경추의 문제는 그 옆을 지나는 신경이 주로 얼굴과 치아 또 3차 신경과 같은 이런 기관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아토피성 피부 질환이나 또 전신의 신경통, 신경염 네. 또는 안면의 경련이나 통증 뭐 여러 질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3번 경추의 아탈과 일어났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전신의 모든 피부과 질환과 관련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거나 또는 붓거나 차갑거나 시립거나 또는 순환장애가 오는 등의 신경계통의 질병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눈꺼풀이나 얼굴의 어떤 경련 또는 안면부의 통증 질환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4, 5, 6, 7번 경추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요즘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어깨나 팔 그리고 견갑골의 통증 질환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견비통 50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증상 그리고 팔의 어떤 저림이나 마비 무력 등 주로 목 디스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질병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코, 입술, 입 등의 어떤 구강 질환이라든지 또 인후두, 편두선을 비롯해서 아데노이드, 갑상선 등의 여러 가지 질환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양하고 흔하게 모든 질병 증상군을 포함하고 있는 4, 5, 6, 7번 경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박사님 7마디 경추뼈 중에 하부 경추에 해당되는 네. 4, 5, 6, 7번의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주로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 하나하나 경추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에 따른 우리 신체 지배 부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경추의 옆을 지나는 척추신경. 이 경추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코나 입술, 입 또는 귀의 오스타희관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 4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코나 입이나 입술 부분이 또 잘 트거나 마를 수 있고 또 고치혈이나 카타르 또는 청각장애, 아데노이드 같은 그런 질병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뭐 고초열이나 카타르, 아데노이드 같은 질병명은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일반인들도 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예, 고초열은 일명 화분병 또는 건초열이라고도 불리는 증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계절에 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화분병이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상은 이제 알러지성 비염처럼 비점막이 충혈이 되고 그리고 부종이나 가려움증 또 콧물 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 증상의 특징은 해마다 어떤 일정한 사람마다 다르지만 계절이 되면은 그때마다 재채기가 발작적으로 나타난다든지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유발되면서 또 눈이 충혈이 되거나 가렵거나 눈물이 흐르는 등의 또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동시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심할 때는 기침이나 또는 천시, 호흡곤란 등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이 증상들은
보통 코갑이라 해서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의 일부로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 이런 질병, 증상과 질병이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설마 자신들의 경추뼈, 즉 네 번째 목뼈가 틀어져서 신경이 압박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까? 아마도 금시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카타르라는 증상은 우리 신체 조직은 파괴되지 않고 점막이 헐면서 부어오르고 그래 염증이 화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점액을 분비하는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 아데노이드 증상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아데노이드는 우리 목구멍 안쪽에 인후두벽에 있는 인두원계라는 곳에서의 임파 조직이 이 증식 비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구강 안쪽에는 저희 인두 안에는 인두 편도선이라는 게 있고 또 국외 편도선이라는 선양 조직이 있습니다. 그 이 조직이 비대 증식하는 것을 아데노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붓고 비대 증식하게 되면은 주로 코가 막혀서 숨을 쉬기가 어렵고 이게 답답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구강 호흡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입 호흡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증상들은 주로 아동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정신 발육에 지체가 온다든지 어린아이들 경우 주의력이 산만해진다든지 또 기억력이 쇠퇴되거나 머리가 묵직한 두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게서는 주로 이들 조직을 절제해서 제거하는 것으로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증상 역시 네 번째 경추가 틀어져 있지 않다면은 이런 증상은 또 발생하지 않게 되는 질병입니다. 네. 박사님 강의를 듣게 되면 척추뼈도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척추뼈 앞을 찌르는 신경 역시 이렇게 각각 다양한 우리 신체 각 부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 척추의 중요성, 경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5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어떤 질병이 나타나나요? 예, 5번째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그 옆을 지나는 신경은 주로 우리 목, 성대, 인두, 인후두, 편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번째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인후두염이나 역시 또 편두선염, 목심, 목쓰라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이 잘 잠기거나 쉬게 되고 소위 말하면 허스케지기 쉽게 되겠죠. 그래 이 4, 5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게 인후두와 코 그리고 귀의 청각이나 어떤 우리 편도선 아데노이드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코 질환이나 청각 장애나 그리고 잦은 편도선이나 염증 또 목이 잘 쉬고 잠기는 증상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몸이 내가 좀 안 좋구나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참 신기한데요. 그 6번 경추나 7번 경추가 잘못됐을 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6번째 또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인후두 그리고 편두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선의 염증을 역시 유발하거나 후두염을 또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 호흡곤란이나 또는 후두경련, 심할 경우는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잘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경추 옆에 있는 이 척수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7번 경추가 틀어서 압박을 받게 되면은 이는 갑상선과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갑상선의 종대 또는 갑상선 기능의 항진증이나 저하증 등의 증상을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경추 4, 5, 6, 7번 즉 하부 경추의 각 마디마디가 틀어졌을 때 그 신경이 지배하는 척추 부위마다 나타나는 인후두라든지 편도 아데노이드 또는
갑상선 등과 관련된 질병도 다르지만은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또 나타나는 증상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아래 목표에 해당하는 4, 5, 6, 7번 경추가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예.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어떤 증상입니까? 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증상에 해당하는 목과 어깨 통증 대부분을 이 4, 5, 6, 7번 경추가 틀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네. 말하자면은 특히 이제 이들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 목 뒤편 또는 어깨 축지를 타고 내려가면서 주변의 모든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뒷목의 뻣뻣한 증상을 비롯해서 이 목과 어깨 부분의 전반적인 통증, 그리고 등 뒤쪽의 통증, 그리고 주걱뼈 말하자면 견갑골 부위의 통증, 그리고 가장 흔한 팔의 저림이나 통증 및 마비감 등이 해당됩니다. 이 하부 경추의 이상은 대부분 요즘 목 디스크, 일자목으로 인한 또는 목 디스크가 다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는 목과 어깨 대부분 통증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부 경추는 왜 틀어질까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 틀어지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만약에 대처한다면 치료는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오늘은 하부 경추가 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 시간이 좀 금방 흘러갔습니다. 예. 오늘 강의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오늘은 하부 경추 4번, 5번, 6번, 7번 경추가 틀어졌을 때 우리 신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앓고 있던 오늘 소개해드린 어떤 고추혈이나 아데노이드, 그리고 인후두염, 편도선염, 갑상선 등의 질병 증상이 설마 내 목뼈가 틀어져서 발생된 질병일까? 그것도 4번이나 5번, 6번, 7번 경추가 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일까? 아마 전혀 상상도 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여러분의 척추뼈가 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 없다는 사실, 즉 사고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아닌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모두 여러분의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뼈 등이 틀어졌을 때 해당 신경이 또 해당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증상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 증상을 유발하는 척추뼈를 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여러분의 턱관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턱을 아끼고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턱에 무리를 주는 식습관이나 부정적인 구강 습관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삼가해 주십시오. 그동안 치료가 지지부진하였거나 반복되어 재발되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변에 FCSD 클리닉을 찾아가서 TBA 또는 OBA라는 구강의 균형장치를 처방받으셔서 착용함으로써 항상 바른 척추를 유지하시고 또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턱관절과 척추에 관한 6번째 시간이죠. 4, 5, 6, 7번의 경추에 이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